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안 공항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뭐 여러 둔통 문제도 있었고 여러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새하고 충돌된 문제도 뭐 좀 문제였다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습한 사고 기체에서도 조류 잔해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새하고 충돌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무안공항도 그렇고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신공항들 위치가 다 철새 도래지라서 이 새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게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항공기가 사실 크고 새는 조그맣잖아요. 네. 뭐 가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그게 이제 충돌돼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터보팬 엔진, 주로 항공기에 쓰이는 엔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예. 보시면 이게 요즘 여객기 대부분에 쓰이는 터보팬 엔진입니다. 이런 날개가 있고 뒤에 이제 제트 엔진이 결합된 그런 형태고요. 예. 지금 보면 이거 굉장히 사람보다 굉장히 크죠. 비행기에 쓰이는 와. 큰 터보팬 엔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구조를 보시면 버드 스트라이크가 어떻게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단면입니다. 보면은 왼쪽에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팬이. 예. 그래서 컴프레서라고 또 작은 부속품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 가스로 배출을 하면서 양력을 얻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조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큰 팬에 부딪혀서 튕겨 나가면 괜찮겠지만, 예. 안으로 쓱 들어오는 경우에는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 터보팬 엔진의 부속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이 부속들이 이제 보통 강한 금속으로 돼 있긴 하지만 조류의 어떤 불이나 뼈 같은 것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스파크가 튈 수 있고요. 이 부속들의 돌아가는 속도가 예. 22,000 RP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시속 뭐 몇백 킬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예. 조류가 아주 희귀하지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큰 어떤 스파크나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저게 저렇게 빨리 돌면도 불구하고 네. 새가 하여튼 우연찮게 저 안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예. 다 갈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조각들이 남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갈아서 없어지는 건 맞기는 한데, 예. 새의 경우에는 불이나 뼈 같은 것들은 딱딱한 것들이 예, 있겠죠. 딱딱한 것들은 전부 다 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보신 터보팬 엔진의 블레이드라 그래서 이 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 날도 부서질 수가 있고요. 새의 불이나 뼈도 워낙 있지만 속도가 빠르니까 예, 그런가요? 예. 뒤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예. 그 비행기 팬의 구조 자체도 예를 들어서 파열이 될 수가 있고, 새의 뼈나 부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보통 1.8km 새가 900km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하고 부딪히면 예. 1.8km짜리 새지만 한 64톤 정도의 와. 무게 충격을 엔진에 주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엔진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연소실에서 이제 폭발 및 화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경우가 그러냐?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여기 이런 날이 문제가 되는 건데, 조류하고 부딪혔을 때 지금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가 항공기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예. 그러면 요 간단한 개요도인데, 지금 요 비행기의 kokpit 부분, 뭐 윈드실드라고 하는 유리창 부분, 뭐 노우즈라고 하는 부분, 요런데 15% 13% 이렇게 부딪히고요. 네. 엔진에 부딪히는 게 13% 정도 됩니다. 전체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새하고 부딪히는 예, 예. 이걸 100으로 봤을 때 예, 100으로 봤을 때 엔진에 빨려 들어갈 정도로 엔진에 부딪히는 건 한 13%. 예. 10건 중에 한 건 정도. 예, 예. 그런데 그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뭐 조종석 유리에 부딪히는 거나 노즈에 부딪히는 거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이 이제 날개에 부딪히는 확률이 14% 정도 됐는데 날개도 뭐 플랫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도를 조정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으니까 날개도 약간 민감한 부분이 되겠지만 엔진만큼 치명적인 그런 사고를 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엔진에 저렇게 새가 들어가면 예, 거기서 그래서 불이 나서 엔진이 꺼지거나 하는 사고가 예, 생긴다. 엔진이 꺼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불이 붙어서 폭발하거나 하는 건데 예. 폭발하는 경우까지는 잘 안 간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청둥오리가 예를 들어서 그 터보팬 엔진에 날에 부딪혔을 때 예. 얼마나 데미지를 주느냐를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십 톤의 무게가 가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팬의 날이 또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권번 극동대 교수 말로는 팬과 새의 잔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바로 폭발하는 건 아니다. 예. 엔진을 빨리 끄면 폭발까지는 안 갈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번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때는 네. 뭔가 엔진이 두 개 다 뭔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13%면 아주 그러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확률인데 예, 그래도 새랑 부딪히는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중에 1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엔진에 부딪히면 말씀하셨던 대로 엔진이 폭파가 되거나 멈추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그런 일이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비행기가 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랑 한 번도 부딪히지 않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행하면서. 예. 그거는 진짜 우연한 사고로 부딪히는 걸 텐데. 그러면 새가 들어왔을 때 엔진이 폭파되거나 하면 비행기를 만들 때 그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타당한 예. 지적 같은데 권보원 교수나 뭐 그런 전문가들의 말은 일단 희귀한 사례인데다가 예. 그 보통 그 아까 그 엔진 구조도 보시면 앞에 이 팬에 부딪혀서 그냥 새가 튕겨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또 해요. 저기에 오더라 부딪히더라도 부딪히더라도 왜냐하면 여기 또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가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엔진을 예를 들어서 조류 충돌 시험 같은 것도 뭐 지휘 같은 데서 만들 때 예. 한다고는 합니다. 예. 근데 그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서 뭐 견딜 수 있게 만든다고는 하는데 고속으로 돌다 보니까 그리고 뭐 조류의 어떤 딱딱한 부분하고 아주 희귀한 확률로 팬이 나쁜 각도로 부딪혔을 때 파열이 되는 것까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고 그런 경우까지 대비한 어떤 배출 시스템까지는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타버리면 또 괜찮은데 예, 그다음 그러겠네요. 연소실에 가서 예. 그것도 뭔가 불안전 연소가 되거나 아니면 스파크가 일어서 예기치 않은 어떤 화재나 폭발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양쪽에 이제 엔진이 있는데 한쪽이 사고가 났어요. 그럼 하나만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나요? 예. 보통 전문가들 얘기로도 이번 사고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두 엔진에 일제히 동시에 된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예. 그런 경우는 정말 또 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두 엔진이 다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 같다고 하고 한 개만 있어도 날아갈 수는 있어요. 예, 한 개만 작동을 해도 추력을 잃어서 뭐 실속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는 안 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 쉽지 않은 게 요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게 유명한 사례죠. 뉴욕 라가디아 공항 2009년 조류 충돌 사고인데 이때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예, 영화로도 사례죠. 만들었고 예. 뭐 일명 허드스 강의 기적이라고 전원 생존했던 그런 사고였는데 예. 이때 조류 충돌은 두 엔진에 다 조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엔진이 다 멈췄고 예. 이런 희귀한 일도 또 정말 확률은 낮지만 있긴 있다. 있긴 있다. 예, 그래서 두 엔진이 다 멈춰서 그때 라가디아 공항 26대 900m 상공에서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26대 착륙이 아니라 26대였는데 그래서 바로 허드슨 강에 이제 불시착을 했는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 없이 착륙을 했던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그러니까 하여튼 많다는 뜻이네요. 네. 그 조류 충돌 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계 통계까지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국내 통계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슬라이드 예. 잠깐 보시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공항에서 조류 충돌 사고가 벌어진 거는 일단 뭐 76건이에요? 1년에? 예, 1년에 아이고야. 그 정도 21년에는 111건, 131건 조금 늘잖아요. 우와. 그러면은 항공 편수가 뭐 아무래도 느니까 그냥 는 건가 싶은데 1만 회당 충돌수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 느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뭐 답보 상태를 보이는 듯 하다가 비행기가 워낙 많이 안 예, 떴으니까. 안 떴으니까 아. 1만 회당 충돌로 계산해서 봐도 지금 느는 추세인 건 맞다. 보도 스트라이크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나 그런 것들이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대비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지상팀에서 조류를 쫓는 그런 조류 충돌 방지 활동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뭐 안 대표 말씀처럼 뭐 항공기 엔진의 어떤 설계도 좀 보완하면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우리는 뭐 비행기 다 수입해서 오는 건데 네. 못 만들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저거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례가 꽤 많은데 네, 예.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다는 뜻 같은데요. 지금 무슨 제주에도 예전에도 이제 백 기자님이 한번 제주에도 이 공항 네. 만들고 네. 무슨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거 등등등 하여튼 요즘 신공항들 만들겠다는 움직임들이 많은데 네. 거기가 다 철새 도래지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글쎄요, 뭐 되게 위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위험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환경단체나 지금 지역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단체들은 이번 참사를 예. 그냥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어. 특히 제주 제2공항이나 부산 가덕도 공항은 철새 도래지가 가까운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가덕도 공항도 7km 거리에 철새 도래지가 있고 예. 제주 제2공항은 13km 이내 거리에 철새 도래지가 4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예, 예. 그 신공항에 대해서 네. 봐야 될 텐데 이번 제주항공 무한 참사의 경우에는 기체에서 새 잔해가 아까 안 대표 말씀처럼 나왔다고 지금 이틀 전에 나왔고요. 예. 그래서 신공항을 할 때 어떤 철새 도래지나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검토 내지는 대책 내지는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의문, 조류 충돌이 그러면 항공 편수가 늘어서 늘은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느는 거냐? 아주 큰 틀의 조류 충돌의 증가 이유를 제가 정리하면 예. 첫째는 산업 발전과 개발이 늘면서 새들이 살 곳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조류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고 조류가 활동할 수 있고 철새가 됐든 텃새가 됐든 네.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니까 비교적 공항 예를 옆에 들어서 좀 뭐 건물도 없고 사람도 건물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장애물도 없으니까 공항 근처에 많이 새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게 첫째 이유고 예. 둘째는 이제 원래 공항이란 것이 이제 공항 설계하는 전문가들 얘기가 비행기가 접근할 때 고도를 낮추면 시끄럽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항이 아주 내륙에 있기는 어렵다. 외진대로 자꾸 가죠. 외진대로 가게 되고 주로 고도를 낮출 때 민가가 없는 데서 고도를 낮춰야 덜 시끄러우니까 예. 바다의 면에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바다나 저수지 근처에 있는 새들하고 철새들이 거기에 예, 많다. 뭔가 좀 겹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런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들고 예. 세 번째는 뭐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9개 철새 이동 경로 중에 동아시아 대항주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철새 이동 경로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가 뭐 하여튼 삼면이 바다고 뭐 늪도 많고 뭐도 많아서 네, 하여튼 예. 철새들이 살기에 괜찮다고 네, 예. 평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떤 경로, 음. 철새들의 경로가 되는 기착지 같은 예. 게 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대륙에서 왔다가 네. 한국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바다 건너서 가고 뭐 네, 그런 예.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철새의 경우에는 대체로 몸집이 크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있다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이유들로 조류 충돌 사고가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슬라이드 예.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는 제주시의 제주공항, 기존 제주공항 여기에 위치해 위쪽에, 있고 예. 지금 제주 제2공항 성산 근처에 지금 새로 부지를 확정하고 지금 기본 고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환경영향 본 평가를 할 텐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환경단체들이 요번에 문제 삼는 게 요번 참사와 관련해서 예. 문제 삼는 게 요번 제주 제2공항이 어쨌든 허용된 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그 기본 계획 고시 전에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예, 미치느냐 예, 예. 그런 보고서예요. 예, 근데 뒤에 한 번 더 하는데 예. 전략 환경 평가라는 거 먼저 하게 되는데 예. 거기에 보면 국토부가 작성을 주도한 건데도 제주 제2공항 부지가 기존 제주공항보다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 수 지표인데 TPS-DS라고 이제 약자를 표현하는데 연간 유의미한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 수가 제주공항 기존 공항에 비해서 최대 8배, 8.3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상치가, 예상치가. 그러니까 철새들이 이만큼 많으니까 예, 예. 사고가 이만큼 날 확률이 높아 예, 그런 예. 뜻이에요. 예, 예측치이긴 하지만 국토부가 이 공항을 주도하고 싶은데도 그 보고서에 제주 제2공항은 조류 충돌 연간 피해 주는 조류 충돌 수가 기존 공항보다 매우 높아요라고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1.7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 만에 1.7일까요? 연간 피해를 줄 수 있는 조류 충돌 수를 15년 정도 평균한 게 제주공항 1.7이고 1.7밖에 안 되는데 예. 지금 그 예측치긴 하지만 제주 제2공항 부지는 많으면 14번까지도 사고가 날 수 예, 있다. 14번까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연간. 그래서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는 혼자 보고서를 쓰진 않았을 거고 한국환경연구원이라고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데 거기 의뢰해서 전략 환경평가 보고서를 쓴 건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러면 그 최대 8배가 될 수 있다라는 조류 충돌 위험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한국환경연구원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격자로 지역을 막 구분해 놓고 백로의 경우에는 여기 빨간 게 파란 화살표 해놓은 요게 제2공항 부지거든요. 예. 요 부지 근처에 격자로 해서 그 면적당 관찰을 한 거예요. 백로가 몇 마리 있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날아다니는 걸 보니까 예, 그런 걸 다 관찰을 해가지고 기록지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색깔이 짙을수록 많고 이제 150마리 이렇게 많은 거고요. 예. 백로의 경우는 이렇고 지금 제2공항 부지 근처에 집중적으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도 이쪽 해안을 따라서 제2공항 부지 바로 옆인데 이렇게 짙게 조사가 된 거예요. 한국환경연구원이. 요 다음 그림 보면 거의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뻐꾸기도 예, 까마귀하고 뻐꾸기도 굉장히 많이 여기 많아요. 있는데 저게 또 예,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부지 되게 근처에 뻐꾸기도 그렇고 바로 붙어 있네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항이 다 그렇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여기 아까 상징적인 사진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산에 놀러 많이 가보시잖아요. 아이고야. 성산 일출봉 있는 근처에 새가 많다는 것 정도는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반대하시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 회의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국토부 보고서에도 이렇게 최대 8배 기존 제주공항보다 연간 피해주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가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이게 거냐.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 저어새도 있고 그런 아이고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예. 일단 8배 얘기는 말씀드렸고 예. 지금 이 수치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최대 한 2배에서 4배 정도 이상 위험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고 비상도민 저지회 같은 데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대책 내지는 재검토 없이 과연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지금 그 반대하시는 쪽 단체에서는 예. 다음 달에 제주 제2공항이랑 아까 말씀드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랑 예. 새만금 공항 이런 다 철새 도래지하고 붙어 있는 공항들 신공항들
반대 단체들이 좀 연대를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논리적인 반대 이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다음 달부터 알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요. 뭐 이런 참사가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번 조류 충돌로 연결된 물론 뭐 참사 자세한 원인은 봐야겠지만 참사가 있었는데 예. 과연 이렇게 막 달려가는 게 맞느냐라는 식의 그거는 문제 제기를 고민은 되겠어요. 예, 뭐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공항들도 있고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철새가 많은 건 우리도 알아. 그렇지만 우리도 뭘 안전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새를 열심히 쫓아 예. 뭐 우리가 쫓아내는 어느 정도 건가요? 알려져 있다시피 예. 그 조류 퇴치 활동, 저감 활동 뭐 여러 가지 용어 쓰이는데 새를 쫓는 거죠. 예, 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그냥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게 제주가 문제가 되니까 기존 이거 제주공항 활주로예요. 이게 예. 메인 활주로고 이게 서브 활주로인데 위에 있는 이미 있는 제주공항. 예, 이미 있는 제주공항 여기를 어떻게 새를 쫓고 있냐를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제가 공유받았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노란색의 뭐 종다리, 맷비둘기 이런 것들 노란색은 연중 출몰 조류를 표시한 거고요. 파란색은 특정 시기 주로 겨울철 새면 겨울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은 예. 그러니까 가로로 되는 게 활주로인 거죠. 지금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이게 활주로입니다. 활주로에 따라서 종다리가 계속 나온다. 예. 연중 참새도 나온다는 계속 거고. 있고. 예. 어.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 특정 시기에 떼까마귀 뭐 겨울이죠. 11월부터 2월에 떼까마귀가 여기서 많이 출몰을 한다. 예. 그래서 이런 지도를 막 그려서 세상에. 예, 지도를 그려서 24시간을 3교대로 하면서 뭐 포금탄이나 총포나 이런 것들을 막 쏘면서 새를 쫓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올 때 맞춰서. 예, 올 때 맞춰서 내지는 미리. 그리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새가 생물이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항 근처를 다니면서 물이나 뭐 물이 있으면 웅덩이가 있으면 또 앉아서 쉴 수도 있으니까 새들이 웅덩이를 없애고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치우고 예. 둥지 같은 거 있으면 없애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꾸 날아오는 새는 포획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보면은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예. 막 이렇게 종별로 왜냐하면 종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아까도 지도에도 나오지만 뭐 체격도 다르고 예. 또 습성도 다르고 또 뭐 공항에 어떤 지대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계속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쫓았으면 쫓았다, 포획했으면 포획했다 이렇게 표를 막 작성하고 이거는 웬만한 공항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국내 공항들이 그래서 이렇게 퇴치 활동을 이렇게 하고 하고는 있다.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100건 넘게 충돌이 있는 거고요.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제주공항 통계만 따로 갖고 와봤는데 예. 이것도 박용갑 의원 제공 자료인데 지금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도 보면 엔진에 부딪히는 조류가 거예요? 충돌한 것도 13건이고 비율로도 한 아이고야. 13% 정도 돼요. 그래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니었다. 근데 제주공항이 그렇게 가덕도 신공항 쪽이나 뭐 제주 제2공항처럼 새가 많은 곳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도 이렇게 엔진에 부딪히는 조류 충돌도 꽤 있었다라는 야. 결과를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거는 저렇게 부딪히면 큰 사고로 안 이어지더라도 네. 비행기도 막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회항하기도 하고 그 네. 아까 말씀드린 터보팬 엔진에 블레이드 같은 걸 찌그러져서 막 수리하기도 하고. 예, 회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새라는 게 말이 통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예. 고기가 살기 좋다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꾸 오는 건데 그렇죠. 총 쏘고 뭐 쫓아내도 또 그게 계속 무한 반복일 것 같은데요. 이게 저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매우 원시적인 방법 조금 같기도 하고. 일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열심히는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육안으로 새를 보고 총을 쏘고 포금탄을 쏘고 하는 게 예. 조금 너무 일차적이니까 어. 조류를 탐지해서 레이더로 예. 레이더라는 게 이제
원래는 비행기나 이런 거 비행 물체를 탐지하려는 거지만 조류는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수 레이더로 탐지를 하면 어떠냐라는 게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걸 소개시켜 드리면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캐나다 같은 데는 조류 탐지 레이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보다 좀 크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게 레이더입니다. 조류 탐지 레이더. 예. 요 비행기 같이 큰 거는 보통 레이더에도 잡히지만 조류는 레이더에 안 잡히거든요. 예. 1m 이하는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1m 이하의 새를 탐지하는 전용 레이더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 조류 탐지 레이더가 대당 한 3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캐나다 같은 데는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까? 네, 15개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보면 레이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새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나오고 예. 그럼 이쪽으로 내리지 마세요. 혹은 여기 있으니까 쫓으세요. 뭐 예, 이런 걸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할수 거다. 있는 유관 어떤 관측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예. 여기 보시면 작동 원리는 그렇고 보면 이렇게 동영상인데요. 여기 예. 뽀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예. 이게 시연인데 드론으로 시연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새가 날아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새가 날아오게 되면은 예. 아니면 새떼가 날아오게 되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금방 지나가가지고. 예. 잠깐 뭔지 다시 플레이하면 새가 이렇게 날아오면 이렇게 뿅 이렇게 그렇게 표시되는 움직인다, 겁니다. 움직인다. 예, 움직이죠.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작은 새도 특수 레이더라서 감지해서 표시를 해주고 예. 그걸 보고 실시간으로 단순히 육안으로 밤엔 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쫓을 건지 비행기가 피할 건지. 피할 건지 아니면 지상팀이 가서 출동해서 쫓을 건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또 어두울 때도 레이더는 작동이 가능하니까 예.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당 한 30억 원 정도 됐는데 왜 우리는 한 대도 없어요? 일단 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은 없더라고요. 그냥 투자를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캐나다는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류 레이더를 도입하고 이게 단순히 레이더만 한 게 아니라 연계된 기상 레이더하고 해서 예측도 한다고 해요. 예측. 조류가 이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예측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미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조류 충돌 건수가 이 레이더 도입 이후에 70%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야. 그래서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의 박영감 의원이 이거를 각 공항에 15개 공항에 도입을 해야겠다. 예. 그래서 공항 시설법을 개정하자라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에 무한 참사 이후에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공항 시설법에 이런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어서 뭐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라고 해요. 예. 공항 운영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돈은 뭐 예, 작은 예. 돈은 아니지만 예. 불가능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흑자가 나는 공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항 시설법을 개정을 해서 조류 충돌 레이더 방지 시스템까지 좀 도입을 하자라는 개정 법률안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진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9년 그 뉴욕 라가디아 사고 이후에 미국이 이제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예.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고려해 범직했는데 아직까지 한 대도 없다는 거는 군에 딱 한 대 있다고 합니다. 공군에. 공군에. 네, 공군에 딱 한 대 있는데 흔히 말하는 공항에 있는 건 아니고 공군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맨날 공군이 하는 일이 조종사는 소수니까 예. 그 새 쫓는 게 공군의 주요 일이다. 주요 일이죠. 예, 네. 주요 일입니다. 그런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같은 경우에는 또 야간에도 많이 뜨기도 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측이 필요해서 군에 한 대 지금 도입을 있다. 했다고 하고 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항 15곳 전국 공항에는 한 대도 없다. 조류 레이더가. 네.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가
이번에 워낙 야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구나. 물론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여러 문제 뭐 둔턱의 문제 뭐 정비의 문제 여러 문제가 겹쳐서 그렇겠으나 네. 어쨌든 버드 스트라이크도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 확실히 인식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 그 제2공항 문제라든가 신공항 문제를 했을 때 철새나 새 문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저도 취재하면서 느꼈는데 예. 보통 철새 문제, 공항 관련해서 철새 문제, 새 문제라고 하면 버드 스트라이크도 얘긴 하지만 주로 대부분 환경 문제예요. 네, 그 조류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이제는 정말 사람도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자각을 더 하게 된 거고 원래도 예. 그랬지만 더 하게 된 거고 단순히 환경 보호일까 이게 안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예. 단순히 뭐 새를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차원보다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주 제2공항의 경우에는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본평가를 이제 하거든요. 1년 네. 정도 합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환경연구원이 격자로 해서 새 마리수 세듯이 한국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제주도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 네. 제주도 주도로 그때 오영훈 제주도지사나 제주도의회에서 정말 좀 심각하게 보겠다라고 하고 국토교통부도 요즘 그 국토교통부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네, 관리가 안 됐던 거기 많이 때문에 혼나고 많이 있죠. 혼나고 있어서 이제 그 조류 충돌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예. 그 앞으로 하게 될 환경영향 평가에서 용역으로 여러 가지 조류 충돌 가능성을 다시 다 검토하게 될 텐데 네. 대책 그리고 검토 그리고 정말로 이게 위험한가에 대해서 정말로 좀 중대하게 생각하고 검토하겠다라고 오영훈 도지사는 얘기를 했고요. 도의회도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특별법으로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딱 봤을 때 도의회가 제주도의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동의를 안 해주면은 제주 제2공항 삽을 뜰 수가 없습니다.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회도 그 도민들의 여론 같은 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안 위험하다라는 확신이 드는 대책이나 검토가 없으면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네. 이런 큰 참사도 있었는데 덜렁 동의해줬다가 나중에 뭐 조금이라도 뭐 위험한 뭐가 있으면 굉장히 책임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 조류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일단 제주 제2공항보다는 좀 진도가 빨라요. 지금요? 예, 지금 제주 제2공항은 2035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물론 하고 있는데 예.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2029년 말 정도에는 빠르면 일부 개항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이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을 뜨는 공사는 6개월 이내에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4번 유찰 끝에 수주를 해서 진도가 꽤 나갔네요. 네, 진도 꽤 나갔습니다. 거기 5년 정도 빠르거든요. 제주 제2공항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막 진짜 제대로 된 설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계약을 위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내에 뭔가 설계안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도 글쎄요. 요번 그 철새 뭐 도래지하고의 어떤 상관성을 생각해서 활주로의 각도를 뭐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지 아니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방향이라도 좀 바뀌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롯데타워의 경우에도 뭐 공군이 뭐 반대하기도 했고 기억나시죠? 그때 뭐 각도를 틀어라 뭐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공항도 워낙 민감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뭐 전면 좀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백 기자님이 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공항은 이 공항 건설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을 전부 다 전액 국비로 한다면서요. 대부분 거의 전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여기는 공항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의사결정만 내려지면 그 돈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고 사실상 물론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주로 수혜는 그 지역에 있는 공항 근처에 있는 지자체가 제가 재임 기간에 공항을 하나 유치했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 실적이 되니까 이게 진짜 냉정하게 잘 따져서 이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 사실이고요.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15개 있고 지금 말씀드린 공항만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공항 그리고 울릉도 공항. 예. 벌써 지금 거의 물론 뭐 최종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는 게 벌써 4-5개가 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합치면 20개 가까이가 넘는 건데 우리나라 국토 넓이에 조금 많은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 지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방에 좀 활용이 좀 덜 되고 있는 공항이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이고요. 그래서 때때마다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고추 어디 말리는 공항. 고추 말리는데 예. 쓰고 있다. 네, 그런 공항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 너무 슬픈 일도 있었지만 공항을 너무 이렇게 막 짓자는 게 맞는 건지 좀 우리가 한번 또 사회적 고민을 해야 될 때도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공항이 있으면 뭐 편리하고 좋죠. 뭐 그게 뭐 그렇게 합니다만 당연히 있으면 편리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에 따른 비용도 꽤 있는 것 같아서. 네, 제주 제2공항만 해도 5조 5천억 원이 넘게 들고 예.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섬에 약간 땅을 메워서 이렇게 짓는 거기 때문에 10조 원이 넘게 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너희는 서울에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지방에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안전이 하여튼, 최우선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설계든 아니면 전면 검토든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번 일을 계기로 예.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 보드 스트라이크 생각보다 무섭네요. 예. 아니 좀 대화가 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오지 마라 제발. 펜스 경고 이렇게 해놓고. 알겠습니다. 예. 참 아마 그 참사도 있었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도입한 조류 탐지 그거라도 예. 시스템이나 그런 필요하다면 것들을 좀 구축하면 조종사가 미리 나의 비행 경로에 몇 시쯤엔 어떤 새떼가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예측치도 좀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뭔가 예측치와 다르게 조류가 많이 온다 그러면 얼러트도 받을 수 있고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조금 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좀 보완이 잘 되면 좋겠네요. 네. 물론 다 돈이 드는 일이긴 합니다만 또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데 돈을 써야 되겠죠. 네, 네, 백정우 기자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